안녕하세요, 캠핑안실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고객님께서 요구사항하고 도면을 꼼꼼히 그려오셨어요. 수치하고 높이 꼼꼼히 그려오셔서 이대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차량 구매하기 전에 들리셔서 설명 들으시고 그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를 하셨고요. 차량으로 이동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은색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저희가 도면을 그리고 하는 중에 수정 요청을 하셔서 또 제작 들어가기 전이니까 수정도 해드렸고, 완성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변경을 요청하신 게 있는데, 제작을 했지만 고객님이 편의사항을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실제 사용하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약간의 수정으로 가능한 부분이나 위치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된다든가, 이런 수정사항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수정을 해드리고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저희는 한번 제작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고객님은 이 차량과 함께 5년, 10년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저희 캠핑아실에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은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고객님들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 캠핑아실에 처음 방문이신 고객님들께는 꼭 다른 업체도 가보고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꼭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차량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저희 캠핑아실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업데이트 되는 캠핑카 정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 살펴보시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프부터 보시면 맨 앞으로 캠핑카실의 로고가 적혀있는 윈드가드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태양광 500W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는 태양광 설치할 때 꼭 윈드가드를 설치해 드리는데요. 고속주행할 때 풍절음하고 차량과 판넬 사이로 바람이 타면 잘못하면 태양광 판넬이 날아가서 차량이 위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쪽에 윈드가드를 설치해 드리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500W 태양광 판넬은 단면 판넬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양면 판넬이에요. 양면 판넬은 위쪽에서 한 80% 정도 전기가 생산이 되고 뒷면으로 20% 정도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붙였을 경우에는 100%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500W라면 20% 빠진 400W급이 되고 630W라면 480W급이 됩니다. 차량에 설치할 때는 단면 판넬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캠핑카 제작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들 하신다, 설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태양광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태양광 500W 판넬을 장착하고 충전 테스트를 해볼 경우에 가장 많이 됐을 때 30A 이상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도 오셔서 태양광 정말 충전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29A, 30A 이상 충전되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양광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충전량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넬도 중요하고 설치 노하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충전이 많이 안 된다 하시는 건 부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것과 다르게 침상 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4cm 정도 높아졌고요. 좌우 수납장 높이는 침상 높이가 4cm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4cm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면까지 다 수납장입니다. 2열 사이에 통로가 없고 전부 다 수납장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 앞쪽에 싱크대는 아니고 냉장고장과 전자레인지가 오픈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능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이 높아진 만큼 제가 여기 침상에 앉았을 경우에 높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았을 경우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높아졌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고, 여기에 매트나 이불이 깔려도 공간은 나옵니다. 왼쪽 벽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USB 하나, 픽업포트 하나, 220 콘센트 하나 있고요. 이쪽은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8cm 깊이가 됩니다. 플라스틱을 다 잘라내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깊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는 2단으로 단짐들 많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뒷필러 쪽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스위치를 이쪽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닫히고요. 중간에 누르시면 멈추고 다시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스위치가 메인 스위치이고요. 스위치를 꺼놓으시면 캠핑카의 모든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USB 포트 하나, 시거 포트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캠핑하실의 로고가 설치되어 있는 커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터치식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요. 터치로 끄고 킬 수 있는 터치식 스위치입니다. 그 밑으로 220V 콘센트 2구짜리 태양광 리모트 모니터, 그 옆에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산계하고 약간 틀리게 배터리 정보들을 다 세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는 BMS에서 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60으로 판매를 하지만 이 배터리는 60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수석 벽면입니다. C필러 위쪽에 보시면 220 콘센트 하나, 컵홀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게 작은 컵홀더, 뒤에 게 큰 컵홀더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수납장이 높이가 낮아지면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여기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면 확장이 될 수 있게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컵홀더 있는 공간까지 활용을 하시면 꽤 넓은 공간이 돼요. 음식을 드시거나 이러기에 좋은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뒤에 공조기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게 뚜껑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접으실 때는 테이블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시면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D필러 쪽엔 12V 시거포트 하나, 그리고 무시동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만 켜져 있으면 바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저번 영상에도 에어컨 설명드렸지만 시원합니다. 또 실제로 엊그제 고객님께서 오셨는데 36도 땡볕에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실내 온도가 29도까지 떨어진대. 물론 이 온도는 토출구 온도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만 실내 전체적인 온도는 29도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땡볕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서 있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는 모드 설정하셔서 취침 모드나 에코 모드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덥거나 추우면 온도를 올리거나 내려서 적당한 온도에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상입니다. 침상 보시면 침상 높이가 저희가 제작하던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높아졌죠. 이 고객님께서는 낚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낚시 짐이 엄청 많으시다고 합니다. 침상 높이를 최대한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제가 아까 앉아봤지만 이게 매트 깔고 이불 깔고 앉았을 경우에 편한 높이가 최대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높이에 제작을 해드렸고요. 고객님도 이 높이에 만족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침상도 분할을 해드렸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긴 수납장입니다. 사이즈가 1200에 600 정도 되는 긴 수납장입니다. 낚시 도구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수납을 하기 위해서 서랍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열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자주 쓰는 집이나 자주 쓰는 낚싯대는 편하게 꺼내고 넣을 수 있게끔 서랍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스틸로 제작된 서랍이고요. 빼보시면 1200하고 600 폭이 나오는 스틸 서랍입니다. 스틸로 제작하는 이유는 목재로 제작했을 때보다 공간 효율이 좋고 손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스틸로 제작을 해드리고요. 스틸로 제작하는 게 훨씬 튼튼합니다. 그리고 넣으실 때는 레버하고 손잡이 이렇게 살짝 잡으신 다음에 살짝 밀어놓고 쭉 밀어놓으시면 서랍이 닫힙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열 수 있게끔 문을 달아드렸습니다. 원래 고객님께서는 이쪽 문도 이거 통으로 올리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무겁다, 이건 반 나누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 공간 보시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공간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넣으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전자레인지를 넣으면 여기 벽면에 걸려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냥 여기 수납함으로 하고 저 위쪽에다가 최대한 저희가 한번 어떻게든 넣어 보겠다. 그리고 저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도 수납 공간이고 이쪽도 작은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주무시고 하실 때 신발을 넣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쪽은 개방을 하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배터리함을 거의 이쪽 공간으로 넣는데 이쪽 공간으로 배터리를 요구를 하셔서 배터리 공간이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560A 배터리 KC62619 인증을 받은 배터리고요. 이 앞에
3.5kg, 태양광 충전기 40A,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배터리, 점프 시스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기 옆에 있는 스위치는 태양광 판넬과 이 충전기를 분리해주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바닥에 있는 것은 온도계고요. 이 온도가 38도 이상이 되면 이 환기 팬이 작동을 해서 안에 있는 열기를 강제 배출해 주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전선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전선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면장 보시겠습니다. 박스를 씌우면 전자레인지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노출로 하기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노출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 전자레인지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밑에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전자레인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시켜드렸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플랫 타입의 전자레인지입니다. 회전판이 없고 20L 전자레인지고요. 전자레인지는 고객님이 갖고 오신 전자레인지고요. 냉장고도 고객님께서 구매해 오신 냉장고입니다. 35L 모비쿨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냉장고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요. 여기는 청수통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복잡하죠? 60L 청수통, 세로로 된 긴 게 들어가 있고요. 홈을 이렇게 파서 물이 차면 청수 레벨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호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외부 샤워기가 있고요. 이렇게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게 호스를 빼서 수도 쪽에 연결하시면 밸브를 여시고 물을 공급하면 물을 채울 수가 있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드레인 밸브가 없어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드레인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청수통에 이 호스가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드레인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가끔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뚜껑에다가 호스를 연결해드려서 분리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수정 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뚜껑에 설치를 했고,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모터를 점검할 때 뚜껑을 열어서 점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요. 청소 호스도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서 분리해서 완전히 빼낼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는 이 실내에서 물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물 사용할 때는 그 트렁크 쪽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외부 샤워기를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커넥터를 딱 원터치로 꼽으시고, 펌프 스위치입니다. 이 펌프 스위치를 넣으시면 펌프가 작동이 되고요. 수중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쓸 경우에 이 레버를 위쪽으로 제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밑에다가 물을 놓으시고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외부 샤워기 분리할 때는 스위치 끄시고 압을 한번 빼주시고, 이 커넥터를 뒤쪽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외부 샤워기 정리하실 때는 호스에도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레버를 누른 다음에 호스에 있는 물을 전부 빼주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고객님께서 또 원하신 게 이쪽에 대야나 이런 걸 넣고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외부 샤워기가 너무 길다, 호스에다 커넥터를 다시 또 하나 연결을 해드렸어요. 원터치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스위치를 켜시면 물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끄시면 안 나오고요. 분리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으로 살짝 밀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 밑에 보시면 원래 그냥 문으로 여닫을 수 있게끔 제작을 했는데, 제작 중에 연락 오셔서 문으로 하면 기뻐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서랍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작 중에 또 연락이 오셔서 중간에 급하게 서랍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틸 서랍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레버하고 버튼 잡은 다음에 살짝 빼시고 쭉 빼주시면 이렇게 깊은 서랍이 나옵니다. 이 안 길이도 1m가 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도 웬만한 짐들 다 넣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레버 살짝 들어주시고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서랍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게 무시동 히터 토출구입니다. 무시동 히터 토출구를 이렇게 뺀 이유는 이 밑에 쪽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안 걸리게끔 높이 빼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천장에는 실내 원형 LED 등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전판에서 등 스위치를 켜주시고요. 가운데 터치를 해주시면 꺼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이렇게 파란색 무드등이 되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이 실내등인 상태에서 누르고 계시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조도 조절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커튼 보시겠습니다.
커튼은 운전석과 캠핑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격벽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열, 3열, 트렁크까지 모두 암막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수석 벽장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던 롱 테이블이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랍에 넣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겠다, 서랍 쪽에 넣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제작이 완성된 다음에 연락 오셔서 캠핑실의 동영상을 보니까 전면장 뒤쪽에다가 테이블을 넣고 다니는 게 있더라,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작이 끝난 후지만 그 정도는 변형을 할 수 있어서 변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면장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 붙어 있죠. 이 판때기를 이렇게 풀으시고 이렇게 빼시면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은 똑같대요. 뒷면에 보시면 다리가 있죠. 옆에 누르시고 펴시고, 또 이쪽에도 누르는 게 있죠. 구멍이 4개가 뚫려 있고, 이렇게 빼시면 높이가 조절되는 겁니다. 이렇게 트렁크 쪽에 보시면 은색 바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뒷면을 많이 들어준 다음에 누르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뒤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기존의 테이블보다 좀 넓게 제작이 됐어요. 양쪽에 앉으셔서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테이블과 함께 트렁크 쪽에 보시면 트렁크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터치를 해서 끌 수 있고요. 켜진 상태에서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테이블은 정리를 하실 때 들어서 빼시고 이렇게 다리 폈던 거 다시 집어넣으시고 옆에 누르신 다음에 전면장 뒤쪽에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면장 뒤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시면 더 안쪽에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에 맞춰서 넣으시고, 여기도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위아래에 이렇게 눌러서 잠궈 주시면 이 테이블 움직이지 않게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2kg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토출구는 아까 보셨듯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기가는 배기가 이렇게 밖으로 빠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배기가스가 차 밑에 머물면 실내로 유입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실에서 제작한 캠핑카 살펴보셨습니다. 고객님이 도면까지 그려오셔서 요구한 대로 침상 높이, 수납장 높이, 전면장, 원하시는 스타일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보시고 이렇게까지 제작을 해주실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캠핑하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가능한 부분은 제작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살펴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